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상입니다. 네. 1월 5일 장 마감 후에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 오늘 장은 아주 김새는 하루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오늘 예, 시장이 좀 오버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도 좀 오버를 했다. 이런 시장이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이 왜 빠졌는지 또 이유도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될 줄은 알겠죠. 예. 이것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악재가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버려야 되는 주식들하고 뭐 취해야 되는 주식들, 뭐 사실 한결같이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또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시는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는 마이너스 1.1% 하락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2.1% 14% 하락해서 낙폭이 좀 컸습니다. 미증시 먼저 좀 봐야 되겠다. 이게 전날에 보시게 되면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증시는 자,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다우는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나스닥하고 S&P 500이 먼저 고점을 넘어섰다가 최근에 이제 숨고르기 보여주고 있고, 다우는 고가를 넘겼습니다. 이거는 다우존스 산업지수고요. 이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고점을 한번 넘어섰다가 이렇게 돼서 좀 이러고 있는 거죠. 나스닥은 최근에 이때는 왜 떨어졌느냐? FOMC 불확실성이 좀 있었고요. 또 코로나 확산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특히 조기 긴축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 반영하고 나니까 반전이 나왔었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날에 미증시는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그 영향이 좀 컸었다. 그거 좀 이따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겠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1.2%인데 최근에 이렇게 늘어진, 야, 그래도 비교적 견조한 이런 흐름을 보이다가, 야, 이거 상방 쪽으로 머리를 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 하지만 빠졌습니다. 물론 이게 박스권을 이탈한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악재?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역시 마찬가지 전 고점대에서 좀 밀리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거저거 좀 많이 밀렸어요. 자, 한번 투자 유체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유체별로 보게 되면 개인들이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중립적인 흐름을 보이지만 코스닥에 많이 매도가 몰려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가 몰려 있다. 기술주 전반에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기관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매도가 1조 3천억, 그 중에서 금융 투자가 1조입니다. 이것들이 얘들이 문제입니다. 그죠? 예, 증권사를 얘기하는 거죠. 예, 자기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막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는 대략적으로 시장이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물론 오늘 떨어진 주식들도 한번 거래소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한번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1.6 떨어졌고요. SK하이닉스 낙폭을 좀 줄여서 마이너스 2.3, 네이버 2.8, 카카오는 무려 5.8%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대차, LG화학은 오늘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고, 기아차, 뭐 이 자동차는 좀 플러스였어요. 그죠? 네. 자, 이런 흐름인데 일단 몇 가지 종목들, 좀 빠진 종목들 중에 흐름이 좀 좋지 않은 애들, 그거 좀 말씀을 드리고 왜 떨어졌는지 그 부분 좀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이거부터 하는 게 좋겠네요. 예, 이거 지금 제가 이거 먼저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보였다. 그죠?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고 미증시도 특히 기술주들 하락을 이끌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여기에서 우리 환율도 오늘 영향을 좀 많이 줬어요. 우리 원달러 한번 보실까요?
원달러는 오늘 자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환율이 장중 고점이 얼마나 1299원을 찍었습니다. 1200 라인이 코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 1200원대를 쉽게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쯤에는 1200원을 근접하니까 구두 개입에 대한 이런 이슈가 좀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200원 근접한 다음에 이렇게 좀 빠졌고, 그러면서 증시는 빠지다가 저점 만들고 돌아섰고, 그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 또 빠지다가 저점 만들고 돌아섰고. 최근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먼저 말씀드리면 1200원 넘어설 수도 있지만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죠? 네, 제 생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시장에 지금 악재가 됐던 거, 특히 미국 시장에 큰 악재가 됐던 이 10년물 국채금리 보시게 되면 전날에 1.68까지, 그죠? 네, 1.68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1.64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죠? 네, 지금 보시게 되면 1.64에 머물고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좀 막히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이거를 한번 쭉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거 볼까요? 지난 3월이죠. 작년 3월 이때 1.77까지 올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올라서다가 대부분 좀 막히면서 좀 밀렸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최근에 이렇게 좀 올라서면서 1.6을 뚫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내용도 있었고, 또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또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도 좀, 그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사실 지난 12월 FOMC에서 우리가 확인한 건 조기 긴축에 대한 조기 테이퍼링, 그리고 뭐 3월 빠르면 3월에 이제 테이퍼링이 종료가 되고 첫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5월, 6월 봤는데 이거보다 더 빨라질 거라는. 근데 그거를 이미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그죠? 오늘 나오겠죠? 연준이 이 자산 축소에 대한,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워낙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이 팬데믹으로 해서 폭락을 하고 나서, 그죠? 엄청난 돈을 시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죠? 네. 국채 매입, 그 다음에 뭐 모기지 한번, MBS 매입 뭐 등등 해가지고 엄청난, 그죠? 돈을 투입을 했습니다.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연준의 자산 규모가 거의 2배나 늘었다. 그죠? 2배나 늘어갔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니까 거의 거의 9조 가까운, 9조 달러, 8조 7천억 달러 정도의, 그죠?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자산 축소 논의가 본격화돼야 된다. 그죠? 예.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지금 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저는 좀 막히는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원달러도 마찬가지다. 근데 오늘 우리는 좀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죠? 이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달에 IPO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 엄청난 대물이죠. 예. 그래서 이런 대물이 상장할 때는 항상 시장에는 후유증을 줍니다. 선제적인 매도 물량, 또 현금화 물량, 현금화하려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오늘 종합적으로 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몇 가지 특징주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조금 특징적인 애들이 있죠. 잠깐 먼저 좀 보게 되면 S&P 500에서 보시게 되면요, 미국 시장에서 특징적인 주식들은 빅테크 주식들은 전반적으로 빠졌고, 여기 지금 GM하고 포드, GM은 7%나 급등을 했습니다. 포드는 F150 라이트닝 이 전기 픽업이 생산을 2배로 늘릴 것이다.
그래서 12%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GM 포드. 그래서 오늘 자동차가 사실은 우리 쪽에서도 좋았습니다. 우리 자동차 전략은 제가 미국 시장에서는 GM하고 포드, 그 다음에 LCID, 이 루시드를 장기 투자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내에서는 현대차 라인을 계속해서 장기 투자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자동차 라인은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주, 금융주도 흐름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보잉이나 이런 항공주나 여행주도 이런 쪽도 비교적 견조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SK하이닉스가 하락은 하고 삼성전자도 하락은 했지만 그리고 반도체 라인에서 엔비디아나 AMD가 하락은 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전고점대에서 그죠? 나라에도 강조했다. 이거 좀 한 가지 자, 이걸 좀 크게 해서 볼까요?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자동차 있죠? 이거는 포드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이거 장기 투자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 9월부터 그죠? 여기 있고요. 13달러였는데 지금 벌써 이제 좀만 올라가면 100%예요. 계속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너럴 모터스 결국에는 뚜껑 열 거라고 그랬죠? 자, 전날에 열렸습니다. 65달러. 6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아직도 크게 오른 거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GM의 주봉 차트입니다. 제 얘기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시드 최근에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데 역시 자동차는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말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보잉이나 항공주들은 상승했고 크루즈들도 상승했고 여행주나 백화점, 메이시스 뭐 그죠? 예. 전반적으로 오미크론 하루에 미국 시장 확진자 수가 델타 뭐 오미크론 합쳐갖고 코로나 확진자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00만 명. 100만 하루 확진자. 그런데도 오히려 얘네들은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리오프닝 주식들, 코로나 피해주들은 역시 가격 메리시 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쪽에서는 오늘 이거 삼성전자입니다. 막판에 이제 밑꼬리는 쭉 당겼습니다. 왜 환율이 좀 밑꼬리가 달려 있었죠? 그렇죠? 그 전망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오늘 밑꼬리가 쭉 달리게 했습니다. 물론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이나 뭐 소재 이런 주식들도 오늘 낙폭이 굉장히 컸어요. 왜? 코스닥에 대거 포진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애들이 있죠. 뭐냐면 요런 애들. 플랫폼 주식들. 카카오, 네이버,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런 쪽은 저는 매도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애들도 많이 빠졌지만 특히 ETF 관련해서 메타버스 관련한 ETF가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401470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으로 뒷부분에 좀 주목되는 애들도 좀 같이 보여드릴 텐데 그동안에 이제 막 좀 물속으로 잠겨 있었는데 걔들도 한번 같이 보세요. 자, 코덱스 메타버스 ETF가 최근에 이렇게 이틀째 음봉을 크게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여기 구성 종목군들이 좀 많이 빠졌겠죠. 그죠? 네. 쉽게 말하면 뭐 예를 들어 하이브나 이런 애들도 오늘 좀 이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 타이거 400970 타이거 메타버스도 똑같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군들 많이 빠졌어요. 자이언트 스텝이나 저 뭡니까 덱스터나 그 외의 종목들 위지위 그리고 뭐예요? 오늘 하이브도 좀 많이 빠졌고 게임주들부터 해가지고 그죠? 네. 오늘 많이 밀렸습니다. 위메이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코덱스 메타버스 보시면은 위메이드 뭐 하이브 뭐 펄어비스 이런 애들 많이 빠졌고요. 반면에 게임주 쪽에서는 제가 얘기해드렸던 네오위즈는 뭐 견조하게 후속주 역할을 후발주 역할을 두게 해주고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하이브는 거의 7%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자이언트 스텝 한 7% 떨어졌고 MP 7% 떨어졌고 그 다음에 카카오 5.3% 근데 이제 카카오는
개인적으로 제가 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특히 카카오는 버려야 되는 주식으로 지난 5월달, 6월달 슈팅하는 구간에서도 오를 때 계속 버리시라고 그랬습니다. 고점 찍고도 계속 버리시라고 그랬고요. 여기 급락했던 바로 요 날도 버리시라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얼마였습니까? 요거 날이 14만 원이었는데 이때도 버리시라고 그랬습니다. 13만 원 때도 버리시라고 그랬고요. 최근에 12만 원 깨졌을 때도 버리시라고 그랬고 12만 원 다시 반전이 나왔을 때도 버리시라고 그랬고 이거는 11만 원 깨졌습니다. 결국에는 10만 원도 깨질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네이버도 오늘 2.8% 밑꼬리가 있는데 결국에는 뭐 반등이 나오고 뭐 하더라도 저는 좀 매도 쪽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안에서 꼭 팔아야 되는 주식 1등은 좀 카카오, 그 다음에 뭐 네이버 뭐 이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얘들은 사실 성장성 점수를 줄 수 있죠. 하지만 코로나를 만나면서 엄청난 폭발을 했습니다. 그죠? 예.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는 그죠? 지금 뭐 미국에 보십시오. 하루 확진자가 100만이 넘습니다.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리오프닝 주식들, 위드 코로나 주식들 뭐 이런 애들은 주가가 견조하게 플러스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올라서고 있고요. 코로나 종식과 함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주식들의 거품은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올해 그동안에는 수면 아래에서 잘 가려져 있던 게 이 후유증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플랫폼 업체들.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지고 주목받으면 또 아마 이런 이슈로 다시 묻히고 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여기 뭐 카카오페이, 뱅크 뭐 이런 쪽도 카카오 게임즈 빼고 전체적으로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임 쪽에서 또 그리고 신규 상장했던 종목군들 중에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의 한 6%나 급락이 나오고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2차전지 쪽도 그렇고 전체로만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안 떨어진 애들이 있죠. 뭐냐면 현대차 장중에 이렇게 올라서다가 좀 밀렸는데 올해 현대차는 저희가 좋을 거라고 봤잖아요. 우리 미국의 자동차 전략은 아주 뭐 100점입니다. 100점. 지금 포드 제가 아무도 관심도 없는 포드하고 GM 같은 경우에는 이 후속주를 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후속주를 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재미난 게 뭐냐면 포드 같은 경우에는 그죠? GM이구나. 예. GM 같은 경우에는 90년 만에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1위를 내줬다고 그러는데 주가는 7%나 폭등이 나왔어요. 그죠? 예. 그게 뭡니까? 그동안에 내연기관 쪽에서 잃었던 거. 앞으로 전기차 투자 확대로 그죠? 뒤따라가는 거의 점수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차도 마찬가지다. 올해. 그래서 현대차 라인, 현대 위아니, 글로비스, 모비스 또 이런 애들 기아 시간 투자를 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 오늘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즈 쪽에서 네오위즈 괜찮았습니다. 위즈, 예. 네오위즈 괜찮았고요. 그리고 오늘 좀 주목해볼 건설주들. 현대제철이나 이거 철강주거든요. 현대제철. 오늘 현대건설기계는 무려 17%나 급등이 나왔는데 현대제철 플러스 3% 그리고 현대건설 HDC, 현대산업 이런 같은 건설주들, 시멘트 주식들도 최근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성신양에도 그렇지만 이거 한일 현대시멘트인데요. 주가 수준은 지금 한 요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시멘트 가격도 인상이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오르면 당연하겠지만 대선 이후에 저는 이런 시멘트, 건자재, 그 다음에 건설주들 흐름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대건설인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 많이 빠졌다가 이렇게 쌍바닥이 전에 다시 이렇게 좀 올라서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주들도 좀 주목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뭐 HDC 현대산업개발도 주가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떨어질 때 굉장히 지금 뭐 속 타셨겠는데 이제는 또 반전의 흐름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소위 코로나 하루 확진자 100만을 넘어가는 100만을 넘어가는 확진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소위 경제재개 수혜주들, 리오프닝 주식들은 전반적으로 좋았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빠지긴 했습니다. 증시가 급락하니까 뭐 신세계니 뭐 아모레 라인이니 호텔 신라니
뭐 여행준이 좀 밀리긴 했는데 항공준이 하지만 기술주들보다는 좀 덜 빠졌다.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감안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였냐면 시가 많이 빠졌다. 왜 빠졌느냐? 미국 영향을 받다. 또 금리 영향도 많이 받았다. 그죠? 국제금리 급등하는 이런 것도 하지만 또 환율도 올랐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좀 막히는 자리로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그죠? 그러다 보면 증시도 그동안에 우리가 좀 겪고 아직까지는 박스권에 막혀 있으니까요. 사실 빠져야 저가 매수도 들어오고 반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대량의 매도를 보였던 금융투자 이것들도 보시게 되면 이건 보실래요? 지금 5거래일째 그죠? 5거래일째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전엔 또 샀습니다. 그죠? 그전엔 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가격멜이 생기고 또 시장의 어떤 분위기 봐서 좀 빠지게 되면 또 다시 올려놓고 뭐 이런 흐름을 저기 매매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빠지게 되면 저는 좀 저가면서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이달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1월 1월 18일, 19일입니다. 그죠? 아마 요 영향도 미리 좀 받고 있다. 그죠? 예, 그 부분 여러분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다음에 얘기 드리지만, 이번 11일, 12일에 오토엔, 요거는 먼저, 그죠?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해봐야겠죠? 그죠? 예, 또, 이번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많이 빠진 종목군들 중에서 내일 또 반전도 기대하는 종목군들도 많이 있는데, 어차피 좀 막혀있는 시장이고, 뭐 특별한 악재라기보다는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해서 차근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